이게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결코 더 불안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어느 정도의 이제 시스템이 되면은 누구보다 안전한 시스템인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서영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좋아하는 일로 일상을 유지하고 그러한 일상들이 쌓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숙소를 2개를 운영하고 온라인 셀링 이제 쇼피라는 해외 판매 플랫폼이랑 국내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또 국내 위탁 판매랑 사입도 하고, 그리고 위탁 판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어 보이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유기적인 시너지를 작용해서 같이 크는 거예요. 국내에서 있을까요? 블로그가 커지잖아요. 아주 쉽게 블로그가 커지잖아요. 글을 쓰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주고 유입자 수가 많아지고, 그 블로그가 제 샵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링크를 달면 샵에 이제 매출이랑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커지면 샵의 유입률이 높아지는 거고, 다시 블로그가 커지면 제 유튜브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가 커지면 저의 에어비앤비 숙소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따로 크는 게 아니라 각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수익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온라인 셀링으로 나눌게요. 온라인 셀링이고 오프라인 사업체 에어비앤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셀링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한 3,000에서 3,500 사이에 나오고 있고, 거기서 순이익은 15%에서 2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2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2개 합쳐서 월 평균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수익이 나오고,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곧 순이익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따로 빠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도 월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전자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기록을 했잖아요, 블로그에. 그걸 다 전자책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쇼피 전자책이 있고, 쿠팡 전자책이 있고, 에어비앤비 전자책이 있고, 유튜브 전자책이 있고, 블로그 전자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 놓고 사실 일주일에 하나가 팔리든 2주일에 하나가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팔리면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걸 추가적인 인풋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 벌어? 이것보다 저는 얼마만큼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효율성이 높아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보긴 해요. 네. 이게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결코 더 불안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어느 정도의 이제 시스템이 되면은 누구보다 안전한 시스템인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팔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상품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맨 처음 하실 텐데요. 상품 소싱에 있어서 저는 소싱 안목이 없어요. 소싱 안목이 없음을 인정하고 시작한 게 제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상품 10개를 올려요. 아무거나 상품 능력이 없으니까, 소싱 능력이 없으니까 샴푸를 올리든 종이컵을 올리든 카메라를 올리든 다 10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10개 중에 유입이 높은 거, 반응이 높은 거, 예를 들어서 꼭 구매까지 일어나지 않더라도 페이지 뷰가 높은 거, 찜하기가 높은 거, 장바구니가 높은 거, 문의수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유입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유입이 높은 거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입이 높은 게 예를 들어 샴푸다. 그럼 샴푸랑 비슷한 제품 또 10개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개가 되죠. 또 분석을 해요. 유입률이 조금 1이라도 높으면 높은 거니까 구매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럼 또 10개를 또 올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처음 10개 올리는 거는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 상품의 종류를 내 안목으로 이게 잘 팔리겠다, 이게 잘 팔리겠다 고민했던 건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역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감이 빠지고 이 데이터 안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데이터가 올리라고 하는 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쵸, 투자하는 시간 인풋 대비 수익 아웃풋의 효율성이 증가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시작은 K-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 안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혀지니까 지금은 홈앤리빙 쪽으로 많이 팔고 있어요. 시작은
온라인 셀링, 쇼피라는 온라인 셀링과 블로그를 동시에 했죠. 네, 동시에 한 거고 어느 정도 이게 되다 보니까 뭐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쇼피라는 키워드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시점에 그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쇼피셀러가 인터뷰로 출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블로그 조회수가 평소에는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막 1000명, 15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뭐지? 내가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된 건가?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터뷰에 출연했던 사람이 쇼피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쇼피를 검색하잖아요. 근데 저는 블로그에 이제 쇼피에 관한 글들을 많이 적어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 글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좋네 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냥. 네. 이 흐름을 그냥 바로 살린 거죠. 행동 추진력이.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 흐름이. 그래서 이거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진짜 저는 그 영상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돼요. 막 진짜 자막도 없고 얼굴도 안 나오고 엄청 시끄럽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내 영상의 퀄리티는 갈수록 좋아지면 되니까. 일단 시작하자 이거죠. 시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하루에 3개씩 올리고 그랬어요. 영상을. 진짜 막 핸드폰으로, 노트북도 없고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유입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블로그의 유입도 더 잘 되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제가 블로그 글을 쓰잖아요. 이 블로그 글을 쓴 게 유튜브의 스크립트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리소스 테이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학생 할 때 말씀드렸던 뭐 PPT라던가 CAD 모델링 실력, 뭐 특허 명세서 작성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시 재활용한다는 맥락이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블로그를 썼으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걸 유튜브 스크립트의 초안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 글을 요약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또 피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냥 전달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냥 블로그는 텍스트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사진 기반이고 유튜브는 영상 기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즈가 되는 거죠.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이 이제 만날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방식이 사실 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블로그 얘기만 아니고 어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상품 등록했을 때, 처음으로 반품 처리를 받았을 때, 그리고 뭐 처음으로 정산 받았을 때, 그리고 매출들을 꾸준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했어요. 한 6개월째까지는 매출이 계속 증가했는데 7개월째는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 고민했죠. 매출이 떨어진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 사람들은 나한테 대단하다,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하냐 이런 얘기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출이 떨어진 거를 공유를 하기가 용기가 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그래도 뭐 솔직하게 공유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했죠. 매출이 떨어졌다고.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쪽에서 뭐 물량이 많이 몰리는 뭐 추석이라던가 연말 연초 이런 시즌이 지난 시즌이어서 구매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제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더 늘었어요. 더 늘었고 질문 주시는 사람도 더 많았고 이런 거죠. 온라인 셀링이라는 그 사업이 있어요. 쇼피가 됐든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쿠팡이 됐든 상관없어요. 사업인데 내가 이거를 도전하면서 얻게 되는 기대하는 결과는 매출이잖아요. 내가 잘 되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으면 매출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된다.
잘 안 되고 있다면 매출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저는 이 과정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면 매출이 늘잖아요. 그럼 느니까 그 자체로 좋은 거죠. 근데 매출이 안 늘고 뭐 반품이 많이 와요. 그럼 저는 이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컨텐츠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돼도 매출이 늘어도 나는 가치가 있는 거고 매출이 줄어도 나는 이걸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예요. 조급해야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막 그냥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나 막 상품 엄청 많이 올렸는데 왜 저는 매출이 안 나올까요? 막 저한테 이래요. 그럼 이제 제가 샵을 한번 봐요. 샵 링크 보내주시면 제가 봐드리겠다고 보면 올린 상품 수가 막 한 3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0개면 많이 올린 게 아니거든요. 막 많다 적다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첫 판매는 쇼피에서 80개 정도 올렸을 때 첫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뭐 한 달 동안 뭐 계속 했는데도 매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진 기간에, 그러니까 한 달을 해야만 매출이 나고 일주일을 하면 매출이 안 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3일 만에 첫 판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2달을 해도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에 너무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초연하고 좀 그냥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막 퇴사하고 막 한번 제대로 해보려 합니다. 뭐 진짜 제 영끌해서 제대로 한번 뭐 한탕 쳐보려 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저는 제일 경계되고 제일 말리죠. 왜냐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오래 못 하거든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툭 해놓고 일도 그냥 하면서 나 이거 한번 짬나는 시간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그냥 계속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이게 망해도 망했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툭툭 털 수 있잖아요. 근데 막 퇴사하고 막 뭐 대출 받고 막 하면은 그거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 부담감이랑 그 걱정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더 조급해지고 더 막 좋지 못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오래 할 수 있는 거, 묵묵히.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게 되게 멋지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전까지는 이게 돼?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막 그랬고, 근데 맞는 말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좋아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내가 져야 된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속해져 있으면 뭐 사대보험이라던가 막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일은 하는 방식은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모르면 안 되더라고요. 뭐 직원 고용할 때 직원 뭐 보험료부터 사대보험부터 뭐 진짜 짜잘한 것까지 막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있어서 사실 회사원보다 일을 하는 시간은 결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에 쏟는 시간은 더 많을걸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코 막 적게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는 일이 본인에게 의미가 있고 그 방식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막 사서 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보통 안 좋은 말로 쓰이는데 저는 일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게 풀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막 벌려놓은 일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고 그 과정이 또 즐겁고 그리고 그것들이 유의미한 성과가 냈을 때 진짜 희열을 느껴요. 좀 사회적인 것도 있지 않나 해요. 그러니까 뭐 제 친구들은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신입사원 정도겠죠. 그래서 하는 말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냥 야근하고
막 사람들 상대하는 게 힘들다 그러고 일은 오히려 할만하대요. 근데 그 배적인 것도 힘들고 네, 거기서도 조금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성장성?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배우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감을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진짜 그냥 흔히 말하는 그 부품이 된 것 같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스마트 스토어 붐이래, 요새 쇼피 붐이래, 아니면 요새 먹방 붐이래. 이래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는 뭐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뭐 빵을 진짜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나 운동을 좋아한다던가, 책 보는 걸 좋아한다던가, 책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던가,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게 뼈대가 돼서 확장을 해 나가야지. 요새 어디가 블루오션이래, 어디가 레드오션이래. 이거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트렌드는 그냥 꾸준하게 묵묵히 내가 정한 그걸 하다 보면 그냥 제 경험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쇼피 인터뷰가 돼서 제가 갑자기 블로그가 3배 방문자가 된 것처럼 제가 그걸 알고 블로그를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든 한 번은 이런 파도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 온 파도를 잘 살리는 거죠. 노를 진짜 막 젓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좋을까? 어느 시장이 좋을까? 뭐 그렇다기보다 진짜 그냥 본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게 나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뭐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이라는 게 막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책을 보는 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영상을 보는 게 여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사소한 스파크 작은 영감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나한테 적용해보는 습관을 계속 들여보자는 거죠. 그래야 나 스스로는 사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뭔지 그걸 알았을 때는 그게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블로그가 맞을지 유튜브가 맞을지 뭐 인스타가 맞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했다 이거 하고 여기 이거 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튜브가 또 예를 들어 망해요. 뭐 광고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국가에서 제재를 해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